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시 노인복지관 합창반 강사이고요. 지금 여주 행복시니어 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는 김호숙입니다. 올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수업이 중지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뵙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죠? 예전처럼 이렇게 활동을 편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주 운동도 하시고 노래도 들으시고 또 노래도 부르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면 수업이 어렵지만요. 우리 복지관에서 영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창 교실을 열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합창반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어르신들과 모든 합창을 좋아하고 합창을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1강 합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합창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이란 사전에는 합창을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 또 그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합창을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배려하면서 노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같은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노래를 한다면 소리에서 주는 감동 이상의 그 무엇을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전에 9988 톡톡쇼를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사실 저희보다 좀 기교적으로 더 잘하는 팀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닷없이 최우수상을 받고 또 대상까지 받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교적으로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노래를 참여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이 그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렇듯이 우리가 마음을 다 모아서 한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불렀을 때 효과는 엄청난 그런 시너지를 발휘한다고 보겠죠. 또한 혼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독창처럼 부담감이 적잖아요. 합창은. 그래서 노래에 소질이 없는 사람들도 같이 동료를 통해서 동료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합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을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예전에 젊었을 때는 정말 멋지게 더 좋은 목소리로 지금보다 훨씬 잘 하셨을 거예요. 저 그때처럼 멋있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노래하고 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그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음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지휘자의 지도에 따라서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오히려 그 합창과 합창단이 아름다운 합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 어르신 여러분들도 합창이 어렵다고 포기하시거나 또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노래해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합창에 대해 편한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합창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합창은 크게 남성 합창, 그리고 여성 합창, 그리고 혼성 합창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합창의 종류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음역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각자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음역대나 그 소리의 성질이나 느낌도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음이 쉽고 또 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고음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또 고음이 예쁘게 나오고 또 맑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음이 더 멋있고 부드럽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얼굴마다 다 차이가 있듯이 목소리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좋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각 파트에서 나누어서 한다면 그 나누어서 한 합창이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저희가 그런 음역대를 이제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고음이 쉽고 편하게 나는 분들을 여자들에게 일컫는 말은 소프라노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음이 쉽고 잘 내는 남자 중에서 남자의 파트는 테너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고음보다는 좀 저음이 나는 강해, 저음이 더 잘 나와, 그 저음이 더 편해.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남자분들이 바로 베이스라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또 알토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소프라노가 노래 잘한다, 알토가 노래 잘한다가 아니라 자기의 음역과 자기의 음색에 맞게 그 파트에 잘 들어가시면 합창단에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중간중간에 또 음역 파트가 또 있어요. 음역대가. 소프라노와 알토 사이에 메조 소프라노가 있고요. 그리고 테너와 베이스 사이에는 바리톤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파트가 있는데 우리 여주 행복시니어 합창단은 사실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소프라노 파트가 있으시고 또 메조 소프라노 파트가 있으시고 또 알토 파트가 있으시죠.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의 음역대에 맞게 이렇게 선택하셔서 합창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인에 맞는 고음과 저음의 그 사이의 영역이 바로 음역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음역대를 통해서 자신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음역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고음 못하니까 나 합창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포기하시지 말고 오히려 난 저음은 잘하니까 저음 파트에서 내가 한번 합창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저음이 잘 되시는데 나는 고음이 안 돼서 난 못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음 파트는 보통 우리가 기본적인 도부터 시작해서 2옥타브 라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또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 이렇게 라까지.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젊은 층은 3옥타브 도까지라고 이제 음역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음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도보다 좀 낮은 솔부터 시작해서 2옥타브 반 정도 되는 라까지 아니면 미까지 이런 식으로 그 파트를 정하는데 내가 아주 높은 음에 못한다 이렇게 해서 뭐 못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음역대를 비슷하게만 내도 어느 정도 그 음역대를 할 수 있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파트를 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고음역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특성들이 있으세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먼저 파바로티 아시죠? 파바로티 딱 이제 체형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로 고음을 잘하는 사람들의 체형이 나오게 돼요. 요즘에 잘하는 트로트 가수 중에서 김호중도 있죠. 김호중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사람의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파바로티나 김호중 이런 고음을 잘하시는 굉장히 높은 음역대를 잘 내고 있는 성악가들이잖아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맞아요. 체형이 좀 뚱뚱한 체형이 있으시죠. 자, 그런 사람들이 또 고음을 잘하는 체형에 속하는 거예요. 또 어떤 체형일까요? 그분들은? 보시는 대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파바로티나 김호중 보니까 이렇게 목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목이 짧아요. 키도 약간 좀 작고 또 목이 또 짧은 면에 또 굵기도 하고 또 얼굴도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라 약간 넓적하면서 네모나게 생겼고 그런 느낌.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다 그런 분들만이 뭐 높은 음역대를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런 유를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고음을 잘하신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목이 작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대가 짧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피아노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그 악기를 볼 때 현악기 특히 현악기를 볼 때요. 아주 짧은 것들을 이렇게 쳤을 때와 긴 것을 쳤을 때의 그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짧은 것 줄을 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소리, 높은 소리가 나고요. 또 긴 줄을 쳤을 때는 좀
굵고 오히려 또 이제 낮은 음역대를 내고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대가 좀 짧게, 이렇게 보통 사람들보다 성대가 약간 이게 작다 느껴질 때는 그 성대의 길이에 따라서 아, 이분은 좀 고음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성대가 좀 다른 사람보다 길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분은 저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신체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뭐 신체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거를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호흡 훈련하는 것과 발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호흡을 잘해서 호흡을 이용해서 고음을 더 많이 더 잘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뭐 고음이 잘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좀 더 훈련을 한다면 고음은 충분히 더 많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들도 한번 고음에 도전해 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이제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합창의 종류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합창의 종류에 어떤 합창에 어떤 파트가 들어갔는지를 한번 이제 알아볼 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편하게 남성 4부 합창 같은 경우는 고음을 담당하는 테너 파트 한 파트, 그 다음에 또 그 밑에서 담당하고 있는 테너 2파트 이렇게 해서 고음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리톤, 낮은 음으로 담당하고 있는 바리톤과 베이스가 이렇게 합해서 4부 합창을 이루고 있어요. 또 여성 3부 합창,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행복 시니 합창단 같은 경우는 여성 3부 합창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해서 합창단이 이루어진 합창단들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또 남성 파트와 여성 파트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여주 시민합창단 그런 상황이죠. 여주 시민합창단 소프라노와 엘토 파트가 있고 남자에서 테너와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혼성 4부 합창 이런 합창단이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많은 합창단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합창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합창단과 그리고 음역대를 통해서 아, 나는 어떤 음역대일까? 나는 소프라노일까? 나는 메조소프라노일까? 아니면 나는 알토일까? 아니면 남성분들 중에서는 나는 테너일까? 베이스일까? 바리톤일까? 이렇게 한번 자기 스스로 자기 음역대와 자기 음성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으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창단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정말 합창을 잘 해야 되는데 이 합창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그 몇 가지 요소들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어요. 첫 번째로는 리듬, 박자. 사실 리듬과 박자를 잘 모르시고 그냥 노래를 하다 보면은 어떨 때 혼자 툭 튀어나오고 이래서 틀리게 될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리듬이나 박자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셔야 되고, 두 번째 음정도 너무 생뚱맞게 다른 음정을 내거나 이러면은 합창할 때 많이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정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겠다. 너무 이제 합창이 함께하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혼자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함께해서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좋은 음악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발성으로 노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가사를 전달할 때도 가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가사에 맞게 발음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호흡을 잘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떨 때는 작게, 어떨 때는 크게, 어떨 때는 세게, 어떨 때는 강하게, 어떨 때는 여리게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을 잘 조절해서 한다면 또 좋은 합창을 만들 수 있겠죠. 또한 이것을 다 통틀어서 내가 나는 목소리가 좋으니까, 나는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아니면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 특출나게 튀어나오게 큰 소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기 소리를 드러내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면서 자기 소리를 거기 위에 얹는 듯이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해주시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합창을 할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을 다 갖추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1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합창의 종류와 합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음역대가 어떤 음역대가 있는지 나는 어떤 파트인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동요를 통해서 합창을 아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